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 부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워낙에 전자 부품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LED 이런 거 위주로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실제 그 보드에 부품이 장착된 걸 하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부분에 지금 이제 부품이 몇 개가 빠져 있는데 외부에서 그 판매하는 파워 회로가 되겠습니다. 파워 교류 그 220V 갖다 연결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그 직류 전압을 갖다가 출력해주는 그런 그 파워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 강의에서 다룰 다양한 그 전자 부품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좀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색띠가 있는 이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금 사이즈가 굵고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근데 동일하게 색띠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항. 자, 그 다음에 모양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저기 내부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랗게 모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안쪽에 보면 하나 더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에도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약간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품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원통형으로 돼가지고, 자, 이제 이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 부품.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사이즈는 좀 작은데 동일한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부분이 아주 큰 것도 있고, 자,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부분에 이제 이 파란색,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커패시터가 되겠습니다. 커패시터. 자, 기호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그 부품들이 장착되어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기판을 갖다가 PCB라고 합니다. PCB. 자, 뒷면을 보시면은, 자, 위에 지금 부품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밑에서 솔더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땜 작업이 이루어져 있는 형태인데, 부품과 부품을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패턴들을 이용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패턴들에 의해서 부품이 이제 연결됨으로써 회로가 이제 구성되는 건데, 그래서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다 인쇄회로 기판이고, 영어로다가는 PCB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납땜이 되는 저 솔더링 면이 한쪽 면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위에만 꼽을 수가 있는데 이런 타입을 갖다가 이런 타입의 이런 PCB를 갖다가 단면 PCB라고 얘기합니다. 단면. 자, 그런가 하면 자, 저희가 아두이노 강의 쪽에서 좀 다룰 내용이 되겠는데, 자, 여기 보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아두이노 미니 보드라는 그 보드인데, 이거 보시면은 자, 위에 부분에 부품들이 이렇게 이제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을 넘겨보면 뒷면에도 부품들이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부품들의 그 차이를 보면은 지금 이런 부품 같은 경우에는 PCB를 갖다 관통해가지고 납땜이, 한쪽 면에서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납땜이 되어 있고, 이 핀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통형이 되어 있는 그런 부품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부품들은 PCB를 관통하지 않고 위에서 직접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 위에서 직접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미니 USB 자, 커넥터가 되겠는데 이것도 다 핀들이 납땜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B를 관통하지 않고 이렇게 부품을 위에다 올려놓고 위에서 납땜하는 이런 타입의 부품을 갖다가 SMD 타입이라고 합니다. 표면 실장 부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자, 지금 여기 파워보드에 있는 것처럼 PCB를 모든 부품들이 다 관통을 해서 밑에서 납땜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부품을 갖다가 스로홀 타입의 그 부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로홀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단면 PCB로다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SMD 타입 같은 경우에는 윗면과 아랫면에 부품을 다 붙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을 갖다가 양면 PCB라고 합니다. 양면 PCB. 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위에 아래에서 2층짜리로 되어 있는데, 이 내부에 PCB 여기 보시면 두께가 있는데, 내부에 다른 또 층을 갖다가 또 삽입한 그런 다층형 PCB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제가 이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자, 보시면은 지금 부품이 하나도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가 부품을 장착해서 이런 형태로 보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이런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PCB가 있는데, 자, 거기다 부품을 장착한 게 이제 이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이런 PCB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필요한 어떤 회로를 갖다가 일단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거를, 부품을 이용해서 어떤 회로를 갖다가 구성을 할 때 이런 PCB를 갖다가 설계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CB에 대한 부분도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구별이 좀 잘 안 갈 것 같긴 한데, 위에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그 십자 드라이버로 다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항도 있고, 커패시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값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띠로다가 되어 있는 이런 저항을 갖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에 이제 이 색띠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살펴볼 텐데, 그 저항 값들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 건데, 자, 이것도 일종의 저항인데, 값을 가변할 수 있는 가변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으면 다 가변할 수 있는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변 콘덴서다, 뭐 가변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대충 좀 살펴보면은, 자, 모양은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여기 지금 안에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요 기둥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인덕터라고 부르는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코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패키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검정색 그 반다련 모양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한번 전반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품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검정색 색띠가 있습니다.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 그 커패시터 바로 그 밑에 보시면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한쪽 그 윗부분에 회색의 띠가 있는 그런 부품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 좀 잠깐 가보시면, 지금 잘 모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 지금 플러스가 표시가 되어 있고, 양쪽에는 여기 물결 모양으로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이오드의 일종인데,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자,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좀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은 이 색띠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게 이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 커패시터,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의 일종인 그 뭐 LED, 저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항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떨어졌네요. 자, 제가 좀 다양한 저항을 갖다가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색띠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이제 그런 타입의 저항도 있고, 사이즈도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고, 자, 이거는 그거보다 사이즈가 더 작습니다.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사이즈가 다른 거를 갖다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지금 다양하게 있죠. 이 사이즈의 의미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자가 3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변 저항 일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포텐시오메터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보드에, 자, 이런 타입이 붙어 있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단자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3개. 자, 이것도 모양만 틀립니다. 다리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가변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항에 대해서 실물을 잠깐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저항을 좀 치우고, 다양한 커패시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갖고 있는 부품 여러 개를 갖다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타입도 있습니다. 이것도 커패시터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뭐 어떤 숫자하고 영문자 알파벳들이 좀 써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아까 이제 이런 거 좀 보셨을 텐데, 자, 이런 타입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이런 모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컬러는 뭐 다양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타입. 자, 보시면은 다리가 다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단자가 2개로 되어 있는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자, 뭐 컬러는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런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진 타입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타입이 아까 있었습니다. 자, 단자가 있는데, 자,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 이 커패시터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커패시터하고, 자,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왼쪽에 있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단자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한쪽이 더 깁니다. 자, 뭔가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커패시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단자의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단자의 길이가 다 똑같죠. 초점이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단자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뭐 일부러 짧게 한쪽을 잘라놓은 게 아닙니다. 자, 이 얘기는 단자의 길이가 서로 다른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극성 구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갖다 사용하실 때 극성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리 길이가 다 똑같은, 자, 이런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극성 구별이 없는 무극성 커패시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실 때 극성 구별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연결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갖다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긴 쪽과 짧은 쪽이 이제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커패시터가 되겠고,
자, 여기서는 좀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텐데 간단하게 그냥 실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코어에 코일을 갖다가 감아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덕터 또는 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덕터.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까 저희가 이제 봤던 것처럼, 자, 이렇게, 여기 회색이 있습니다. 회색. 안에 보시면은 여기 회색 부품이 있는데, 카바를 씌워놔서 내부가 보이지 않지만, 얘도 코어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코일이 감겨있는 그런 인덕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코일, 이런 코일을 갖다가 인덕터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LED가 되겠습니다. LED. 자, 제가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자,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컬러가 다양합니다. 자, 투명한 것도 있고, 투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백색이 나오는 그런 건 아닙니다. 투명하지만 실질적으로 빛을 갖다 방출할 때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뭐 파란색, 뭐 이런 거를 방출하는 그런 LED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사이즈가 또 좀 다릅니다. 자, 여기 빨간색 두 개를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이 오른쪽보다 더 큽니다. 자, 여기 지금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제 이런 LED도 있고, 사실상 그 각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원형 LED 같은 경우, 이 지름을 갖다가 미리로 표시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5mm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파이짜리 LED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작은 거, 요거는 3파이짜리라고 얘기합니다. 3파이짜리. 그래서 뭐 10파이짜리도 있습니다. 1cm 정도 되는 더 큰 그런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가 다양하고 사이즈도 좀 다양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지금 쭉 늘어놨는데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것도 단자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컬러가 하나만 나오는 그런 LED이기 때문에 단자가 두 개입니다. 근데 컬러가 두 개짜리 LED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단자가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통 단자고, 그 다음에 컬러 세 가지가 나오는, 즉 RGB 세 가지 컬러를 갖다 다 낼 수 있는 그런 LED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단자가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공통 단자고 각각 RGB에서. 그래서 그런 여러 종류의 LED가 있다는 걸 일단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단자 길이를 한번 보십시오. 길이를 한번 보시면은 한쪽이 더 깁니다. 아까 그 커패시터의 한 종류처럼. 자, 한쪽이 더 길다는 얘기는 이것도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연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방향을 지켜서 연결해 줘야 된다.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물을 잠깐 보여드렸고,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각각의 그 부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보통 아까 보셨던 그 실제 실물 그런 부품은 정확히 얘기하면 뭐 저항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항체라고 부르진 않고 그냥 똑같이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다 부르고 있는데, 저항은 영어로 얘기하면 레지스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이제 전류나 전압 그런 용어를 갖다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빠른 감이 좀 있는데, 저항이 회로에서 하는 역할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값을 이용해서 흐르는 전류의 값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류를 제어하는 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항의 크기는 즉 레지스턴스의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오음으로다가 표시를 합니다. 아까 그 실물에서 저희가 봤을 때 색띠가 있었는데 그 색띠가 저 레지스턴스의 크기를 갖다가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그 색띠를 이용해서 저 저항 값을 갖다가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저항, 즉
여기서는 이제 레지스터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저항을 이용해서 만든 전자 부품이 되겠습니다. 자, 회로 기호를 좀 보시면은 뭐 국제 규격에 따라서 뭐 IC 규격이라든지 뭐 IEEE 규격이라든지 ANSI 규격이라든지 여러 그런 규격들이 있습니다. 국제 규격들이. 그게 따라서 이제 약간씩 달라지긴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회로 기호를 갖다 보시면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항. IEEE 그 규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다리가 두 개가 있죠. 그 다리를 갖다가 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자로 구성된 2단자 수동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동소자가 뭔지는 다음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저항을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다리 길이가 그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극성 구별이 없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뒤집어서 연결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회로에서 좀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PCB 기판에 보면은 저항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이런 기호가 있고 위에 R1, R2 이런 형태로 다 표시가 됩니다. 자, 그 R이 이제 저항이 레지스턴스 이렇게 R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항이 추가될 때마다 넘버링을 갖다가 R1, R2 이런 형태로다가 넘버링을 해가면서 회로도에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 것도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색대로 표시되어 있는 그 값이 이미 딱 고정되어 있는 고정 저항과 위에 그 드라이버로다가 돌려서 값을 그 가변시킬 수 있는 또는 이제 손으로 돌리는 타입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변 저항으로다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다음에 이제 뭐 센서용으로다가 사용되는 그런 특수 소자가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특수 저항으로다가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그런 소자가 있습니다. 서미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NTC하고 PTC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가변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특수 저항.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의 밝기를 갖다가 이제 검출할 때 주로 사용되는 LDR이라고 있습니다. 라이트 디펜던트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빛에 따라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그런 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뭐 광가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특수 저항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거는 좀 참고적으로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는 저항의 크기는 오음으로 표시하고 오메가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오음은 사람 이름입니다. 자, 회로에서 심벌은 이렇게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저항에 색띠가 붙어 있었는데 그 색띠가 의미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항에 저항값을 표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색띠가 총 10가지 색이 사용이 됩니다. 검정색부터 백색까지 각각의 색깔에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색띠를 보고 저항값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10가지 색에 부여된 이 숫자를 갖다가 외우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금색과 은색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맨 위에 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금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거도 한쪽이 금색, 여기도 한쪽 끝이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방향을 뒤집어 놨는데 여기 왼쪽 끝이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10가지 색깔에 금색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색은 이 저항이 갖고 있는 오차, 즉 톨러런스를 갖다가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100ohm짜리 저항을 만들었다. 오차 하나도 없는 100ohm이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ohm짜리 저항인데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는 저항인지 그런 거를 표시해 주는 부분이 이런 금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금색 외에 이런 톨러런스를 갖다 표시하기 위해서 은색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은색은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금색만 금색이 있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색이 있으면 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짜리 저항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금색은 플러스 마이너스 5%짜리다. 그래서 J급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J급 저항, 5%짜리 저항을 갖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세 가지 그 색띠가 이제 저항값을 표시하는 건데, 그게 색띠에 의해서 100ohm이 표시가 돼 있었다. 근데 오차 부분이 금색으로 돼 있었다. 그러면은 실제 값은 100ohm을 나타내는 저항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5%의 그 오차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항이기 때문에 95에서 105 사이에 저항값을 갖고 있는 저항이 100ohm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뭐 금색만 요새 많이 쓰기 때문에 금색만 한다고 했는데, 그냥 말로다가만 잠깐 설명하면 이 부분이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은색은 톨러런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항을 K급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금색으로 되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5%짜리 저항을 갖다가 J급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오차를 나타내는 금색이 있는 반대편에부터 읽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앞에 띠가, 자, 구별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색이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 나오고, 두 번째 색띠가 검정입니다. 검정이니까 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앞에 두 개의 색띠가 나타내는 숫자가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색띠가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표시하는 게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제가 이제 2를 써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앞에 두 개의 색띠에 해당하는 숫자, 즉 10 뒤에 세 번째 색띠에 의한 숫자만큼 0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뒤에 2니까 0을 두 개 붙이면은 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0ohm짜리 저항이 되겠습니다. 1000ohm짜리 저항. 자, 오른쪽 거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값을 써놨는데, 자, 톨러런스를 나타내는 요 금색, 완전히 반대편 색띠부터 이제 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 주황색, 검정색,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주황, 검정, 갈색. 주황이 3이고, 검정이 0입니다. 그러면 30이고, 갈색이니까, 갈색이 1입니다. 30 뒤에 0을 하나 붙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ohm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 거 한번 더 보시면은 갈색, 검정, 주황색입니다. 갈색 1이고 검정 0이니까 10이 되겠습니다. 자, 주황이 3이니까 10 뒤에 0을 3개 붙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0ohm이 되겠습니다. 10,000ohm. 자, 여기 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입니다. 빨강이니까 2 해가지고 22가 될 거고, 22 뒤에 또 빨강이니까 0을 두 개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ohm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색띠의 수를 차례로 쓰고, 그러면 이제 12자리가 되겠죠. 그 뒤에 세 번째 색띠의 수만큼 0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ohm으로 읽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세 번째, 그 앞에 두 자리 숫자 뒤에 붙는 0의 개수를 갖다 표시하는 요 세 번째 색띠 요 위치에, 여기 지금 있는 10가지 색 이외에 오차를 나타내는 금색과 은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색이 오면 앞에 두 자리 수에다가 곱하기 0.1을 해주고, 은색이 오면 곱하기 0.01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 검, 금이 왔다. 갈, 검, 금, 금이겠죠. 그러면 오차까지. 그러면 갈, 검이 10이니까 곱하기 0.1에서 1ohm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고정 저항에 대해서 좀 색띠를 이용해서 저항값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칩 저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양면 PCB 같은 데 보시면, PCB를 갖다가 이렇게 관통해가지고, 한쪽 면에서 납땜이 되어 있는 그런 부품들이 있고, 스로롤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PCB 위에 얹어놓고 그 관통 없이 위에서 이제 납땜하는 그런 부품들이 있었는데 저항도 그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보시면 자,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 숫자가 아까 앞에서 보셨던 색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색띠에 해당하는, 여기다 색띠를 갖다 표시하면 지금 확대시켜놨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핀셋으로 잡아서 납땜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띠를 거기다 표시해 놓으면은 구별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색띠에 해당하는 숫자가 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이면 첫 번째 색띠가 갈색이고 검정이고 검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뒤에 0이 안 붙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0이 하나도 붙지 않는다. 그래서 15ohm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나중에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101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뒤에 0이 하나 붙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00ohm이 되겠습니다. 자, 47 뒤에 동그라미가 2개 붙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700ohm. 자, 68 뒤에 0이 붙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68ohm. 752라고 되어 있습니다. 75 뒤에 0을 2개 붙인다. 7500ohm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하나 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칩저항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 고정저항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은 뭐 저항값이 다 틀린 거기 때문에 저항값이 틀려서 사이즈가 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일한 저항값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색띠를 갖고 있는 저항이라 할지라도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동일한 그 저항값을 갖고 있는 그 부품을 통해서 흘릴 수 있는 전류가 훨씬 더 크다. 더 큰 전류까지 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는 나중에 이제 그 물이 흐르는 걸 갖고서 저희가 이제 뭐 전하다, 전류다, 전압이다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물이 흐르는 어떤 그런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의 그 직경이 넓으냐 아니면 좁으냐 그거에 따라서 좁으면은 저항이 큰 게 되겠습니다. 물이 잘 흐르지 못할 테니까 넓으면은 저항 없이 물이 잘 통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의 직경을 갖고 저항값을 갖다 표기를 할 텐데 색띠가 같다는 얘기는 파이프의 직경은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크기에 따라서 그 파이프의 재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굉장히 약한 재질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훨씬 직경은 똑같지만 훨씬 더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약한 재질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그 센 압력으로다가 물이 흐르게 되면은 그게 터져버릴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 압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저항을 통해서 흐를 수 있는 전류가 있는데 그 값 이상을 갖다가 흘리게 되면은 처음에 어느 정도 좀 컸을 때는 색만 좀 약간 갈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전류가 더 커지면 불이 붙어 타버립니다. 그게 이제 파이프가 터져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단단한 걸로 되어 있으면, 즉 저항의 사이즈가 크면 더 큰 그 물이 흘러도 그 압력을 갖다가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의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설계할 때 동일한 저항값, 어떤 저항값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저항을 갖다가 선정할 때 거기에 흐르는 전류값까지 고려를 해서 어떤 사이즈의 저항을 갖다가 선택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가변장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패시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 예전에는 뭐 콘덴서라고도 했는데 콘덴서라는 용어는 뭐 거의 쓰질 않습니다. 커패시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저항의 색띠를 갖고 레지스턴스를 갖다가 그 저항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표시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커패시턴스를 표시를 합니다. 커패시턴스. 아까 저항의 단위는 오메가를 쓰고 오음이라고 읽었었는데 여기서 그 커패시턴스 정전 용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문자 F로 쓰고
페럿이라고 있습니다. 페럿. 자, 기호를 보면은 저항의 기호와는 다르게 두 가지 기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 모양이 있는데, 자, 두 개의 어떤 그 판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커패시터, 지금 사진을 제가 이제 첨부를 해놨는데, 커패시터의 구조를 갖다가 그대로 회로 기호로다 표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커패시터의 구조가 단자가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단자가 되겠습니다. 각각 위아래가. 그 사이에 이런 도체판이 있습니다. 도체판이 있고, 이 도체판과 도체판 사이가 유전체라고 하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 절연 물질로다가 채워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커패시터의 구조를 갖다가 그대로 표시한 게 커패시터의 회로 기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실물을 보여드릴 때 단자 길이가 지금 이것처럼 똑같은 게 있고 단자 길이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단자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극성 구별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극성 타입이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우측 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표시가 보통 마이너스 표시는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플러스 표시가 보통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극성 구별을 하는 커패시터의 그 회로 기호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이런 극성 구별이 없는 무극성 타입인데 극성 구별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여기 이제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극성 구별이 있고,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한쪽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밑에 있는 이 단자가 플러스 쪽 단자가 되겠고 반대편이 마이너스 쪽 단자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탄탈 전해 캐패시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줄여서 그냥 탄탈 캐패시터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기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단자 길이 갖고도 알 수 있지만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 근데 이제 몸통에 보시면 한쪽에 회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여기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 자, 여기 마이너스,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밑에 있는 단자, 즉 짧은 단자가 마이너스고 반대편 긴 쪽이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표시가 왜 중요하냐면, 동일한 그 단자 길이로다가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자 길이 갖고 구별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요 옆에 있는 마이너스 표시 또는 탄탈 같은 경우 요 플러스 표시를 보고 단자 구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가 페럿이라고 했고,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할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터의 이 커패시턴스 값을 갖다가 여기 위에 써 있는 숫자 같은 걸 갖고 저희가 이제 구분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을 넘기기 전에 하나 더 이제 짚고 넘어갈 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구별이 없는 이런 무극성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교류 회로 또는 직류 회로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류 직류를 갖다가 저희가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교류 직류 쪽에 다 쓸 수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극성 구별을 하고 있는 이런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직류 회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류라는 것이 극성이 계속 바뀌는 그런 전압과 전류를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성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극성 구별을 하는 부품을 갖다가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교류 쪽에는. 자, 그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터가 주로 이제 하는 역할은 전하를 갖다가 여기서도 전하에 대해서 아직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그런 전하라는 게 있는데 전하를 갖다가 이 사이에다가 양쪽 금속판 사이에다가 축적, 즉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이런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터리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류 회로 쪽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갖고 있는 신호를 갖다가 통과시키거나 아니면은 필터링 할 때 그런 경우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살펴봤던 그 부품 중에 이제 LED가 있었습니다. LED. 저희 말로 하면은 그 발광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 그래서 전체 그 이름을 좀 살펴보면은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호를 좀 보시면 여기 이제 삼각형. 자, 저희가 이제 보통 화살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살표 모양이 있고 한쪽에 이렇게 일자로다가 바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 모양이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다이오드가 되는데 다이오드에다가 빛이 이제 바깥으로 다 나가는 요 화살표 두 개를 추가하면은 LED가 되겠습니다. 요 빛이 나가는 모양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다이오드입니다. 거꾸로 요 화살표가 다이오드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 빛의 세계를 갖다가 검출하는 그런 센서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포토 다이오드가 되겠는데, 그거는 이제 수광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다이오드 기호에다가 빛이 나가느냐 들어오느냐 이제 이런 걸 갖고서 서로 다른 그 부품을 갖다가 표시한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그 단자 길이가 서로 다른 거를 갖다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단자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극성 구별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가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표시합니다. 거꾸로는 흐르지 못합니다.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자, 저희가 물이 흐르는 걸 갖다가 좀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전압이 높은 데서 전압이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그 단자 이름을 갖다가 에노드라고 해서 A라고 하고, 반대편을 캐소드라고 해서 K라고 표시를 하는데, 에노드 쪽의 전압이 캐소드 쪽보다 높아야지 LED가 동작한다. 다이오드가 도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런 부분도 뭐 전자회로나 아니면 뭐 디지털 쪽에서도 뭐 이런 LED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때 다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자, 이것도 똑같이 커팅을 해놔버리면은 단자 길이 갖고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요 안에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전극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극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전극 모양 갖고도 이제 구별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자, 이 전극의 모양 갖고 구별하는 거는 100% 그 구별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아주 극히 일부지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부분은 여기 지금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한쪽이 좀 더 아랫부분이 여기 단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아랫부분이 약간 더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더 파이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시면 전체가 다 동그란 게 아니고 동그란데 한쪽 면이 이렇게 평면으로 깎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깎여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이 단자가 캐소드고 반대편이 에노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으로 저항, 그 다음에 뭐 커패시터, LED에 대해서 뭐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실제 회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저희가 이제 봤던 그 부품들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까 커패시터에서 봤던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한쪽에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방향성 또는 극성을 구별하는 전해 캐패시터가 사용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전에 LED 할 때 보셨던 부분인데, 빛을 표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일반적인 다이오드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다이오드 기호인데 빛이 바깥으로 나가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LED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LED. 자, 이거는 이제 맨 앞에서 살펴봤던 저항이 되겠습니다. 저항. 자, 아래 부분에도 좀 보시면, 자, 이것도 저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항이 되어 있고, 저항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75ohm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 회로에 추가될 때마다 뭐 넘버링을 하게 되는데, R1, R2, R3 뭐 이런 형태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 회로에 있는 21번째 저항이고, 얘는 37번째, 38번째, 36인가요? 36, 37번째 저항이라는 거. 자, 그런 걸 나타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극성구별하는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넘버링이 C로다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C1, C2, 커패시터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자, 뭐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뭐 C3, C4, C5, C6 이런 식으로다가 회로에 커패시터가 추가될 때마다 하나씩 넘버링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회로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저항, 커패시터, 그 다음에 뭐 LED, 그 다음에 뭐 인덕터에 대한 실물을 갖다 잠깐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PCB가 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 중에는 PCB를 관통해서 한쪽 면에서 납땜이 되는 그런 부품도 있고, 스로우 타입의 부품도 있고, PCB 위에 얹어놓고 위에서 납땜을 하는 양쪽 면에 다 부품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SMD 타입, 표면 실장 타입의 부품도 있다. 이런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뭐,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